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상생과 상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로 상자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이 상자는 서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너도 나한테 줘. 이게 서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줬는데 넌 나한테 안 줘. 이건 서로입니까? 서로가 아니죠. 서로 상은 똑같은 만큼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자는 옛날에 영의정, 자의정처럼 영상, 좌상하는 상, 즉 보좌해준다는 어떤 정승을 왕을 보좌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좌해준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재상의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원래 이 상의 의미는 바로 서로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상생은 서로가 생해준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상극은 서로가 극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이것을 뭐로 부르면 뭘까? 목생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상생이라고 부르죠. 목생화, 상생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화생토도 상생이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우리는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이 토를 극하는 것도 우리는 상극이라고 부르죠. 상극이라는 게 그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말에 모순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은 이렇게 서로 똑같은 만큼 도와주는 건데 봅시다. 목이 화를 이렇게 생해 줍니다. 목이 화를 생해 줄 때 원래 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화도 목을 생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생해 줬을 때 너도 나를 생해 주다. 이게 서로 상치 아닙니까? 상생이니까. 원래 상생이면 이런 걸 내포하고 있지만은 실제 오행의 상생론에서는 절대 목은 화를 생해주지 화가 목을 똑같이 생해주지 않습니다. 화 역시 토를 생해주지 토가 화를 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토 역시 금을 생해주지 금 역시 화를 생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상생이 아니고 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건 모순인 겁니다. 일방적인 생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목이 일방적으로 토를 극하지 토가 목을 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토 역시 일부러 수를 극하지 수가 토를 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상극입니까? 아니죠. 편극입니다. 그럼 편생과 편극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어떤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풀을 뜯어먹죠. 이것을 풀이 토끼를 뜯어먹습니까? 아니면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사 모든 것들은 이렇게 편극으로 이루어집니다. 편극으로. 오행도 편극입니다. 그런데 상생과 상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겁니다. 자, 오행에서 얘기하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은 목과 화, 아니면 화와 수, 화와 토 이런 어떤 단계별로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상생과 상극은 개개의 목과 화, 화와 토, 토와 금 이런 개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행고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원이 뭡니까? 싫든 좋든 우리는 지구가 돌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원 전체가 완성이 되는 단계,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내 전체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목이 화를 생해줬을 때 이 과정만 놓고 보면 이건 틀림없이 편생입니다. 그런데 목은 단지 화를 생해준 것으로 인해서 다시 화로부터 토를 생하고 또한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함으로써 다시 수로부터 목이 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바로 목을 생해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오행원 그릴 오행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행원 전체는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데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은 그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 모순은 바로 완성으로 가기 위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즉 인간사를 볼 때 즉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즉 자전을 통하는 이 자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하나의 과정을 세분화시켜 놓고 볼 때는 반드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이상세계, 플라톤의 이상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순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순은 뭡니까? 바로 완성으로 가기 위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모순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상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은 오로지 토를 극하는 것 하나만으로 인해서 다시 언젠가 토가 직접 목을 극하지는 않지만 바로 토는 수를 극하고 이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다시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게 됨으로써 목은 단지 토만 극했지만 결국에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즉 자기가 극하지 않은 금으로부터 자기도 극을 받게 되는 윤회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인 거죠. 즉 직접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지금 돌아오진 않지만 다른 쪽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무조건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연인으로 해서 직접 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사의 어떤 흐름이면서 고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상극의 모순이면서 또한 크게 볼 때는 상생상극의 큰 완전원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오행의 우리는 그럼 이제 상생과 상극론의 그 모순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자, 이 여기서 음양에 갈라지는 기준점, 즉 시작되는 기준점이 수와 목으로 볼 때요. 목에서 화의 개념은 우리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 그 다음에 이 목에서 금과 수의 가정을 얘기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과 음이 갈라질 때, 이 사이 양과 음이 갈라질 때, 음이 변할 때, 즉 중간자 토의 역할이 어디에 들어가냐 얘기입니다. 중간자 토는 양에 분산되는 기운을 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양과 큰 음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 중간자 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뭡니까? 상대적 시간이죠. 현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목과 화의 운동은 눈에 들어오고 금과 수의 운동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의 운동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토는 뭡니까? 실제 운동이 잘 보면 있는 거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뻗어간 운동을 복귀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지 자체가 운동이 없기 때문에, 즉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중재자 역할만 해주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크게 보면은 양을 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 토라는 개념인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말을 바꿔서 얘기할 때도 양의 기운이 음으로 바뀔 때는 중간자 토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계절을 놓고 봅시다. 목의 계절이 어디입니까? 이 계절이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을 얘기하고 화의 계절은 여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봄과 여름이 쭉 가다가 다음에 가을에 이제 토는 안 보이니까 현실 세계,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고 눈으로 관측되는 세계는 현실 세계니까 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겨울이 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 토가 빠져 있죠. 중간자 토. 그래서 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여름과 가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토의 역할이고 중간자 토. 그래서 그 장하락에서 여름 속에서 토를 배치시키기도 하고 계절에서 목화 토에서 네 군데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얘기해 봅시다. 자, 목화의 양에서 금수의 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중간자 토가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의 음에서 거꾸로 양으로 바뀔 때는 왜 토가 없습니까? 우리가 또한 아까 음양을 가지고 구분할 때도 양에서 중간자를 거쳐서 음으로 갈 때 중간자가 있다 했지, 음에서 양으로 올 때도요 변하는데 여기도 중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원리대로 치면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완전원의 개념은 뭘 의미합니까? 오행이 한 바퀴 돌면은 이 세계 자체는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음양오행설을 상당히 혹평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양계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계초나 풍우라 이런 분들이 음양오행설의 역사에서 우리의 김홍경이라는 학자가 또 그 책들을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물론
금호 김은경 선생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그 학자들은 그 책을 통해서 뭐라 했냐? 음양오행설은 2000년을 이어온 미신의 본거지다. 함정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이들 역시 특히 그 음양오행설을 원운동의 어떤 그 순환론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운동은 목화토금서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구간별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서 결국엔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 자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동태적 평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죠. 우리는 이 원운동을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그냥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현실 세계,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은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자전원에 의해서 원운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원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봅시다. 지구의 자전원을 보면은 그냥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하나의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구는 자전만 합니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또한 이렇게 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뿐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변해가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즉 원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운동이 원운동을 지속하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의 패턴인 겁니다. 이것은 지구의 그냥 자전혼 공전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일 또한 아침이 된다. 오늘 해가 지면 내일 또한 아침이 또 떠오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은 지구의 자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이 결코 같지 않은 것, 그리고 바로 올해, 즉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진달래는 피지만 올해 피는 진달래와 내년에 피는 진달래는 결코 같은 꽃은 아니라는 것. 즉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 변화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지구는 자전과 동시에 공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원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원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원운동. 그리고 하나가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지나면 새로운 시작. 자,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목화토금수의 오행은 각각 그 완성을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완성을 이루는 고리라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목화토금수는 이미 차원이 또 다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자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래서 우리가 그 시각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중간자의 개념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그 절대 완전원이라고 하는 이 원을 이제 계속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이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놓고 볼 때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있죠. 현재가 없는 미래와 과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가 봅시다. 이 현재라는 개념하고 과거와 미래를 나눠볼 때, 객관적으로 봅시다. 멀리서 볼 때 현재하고 미래하고 과거 단위가 좀 다르지 않아요? 현재는 언제입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거는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10년 전, 100년 전 엄청나게 긴 과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친다면 그 사람의 나이만큼의 과거겠죠. 어쨌든 그리고 미래는 또 마찬가지 한없이 깁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선상이 있는데 어떤 시간의 흐름선상입니까?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이 순간인데 이 순간은 뭡니까? 짧은 이 순간은 먼 긴 과거를 통해서 짧은 이 순간이 존재하고 이것은 긴 미래를 또한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긴 양과 중간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음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나타나고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걸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죠. 자, 누군가가 지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됐는데, 자, 선생님 된 지 A가 선생님 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고요?
그제는 군인했습니다. 군인. 10년 동안 군인하다가 1년 전에 선생님 됐습니다. 그리고 B는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만 20년 했습니다. A와 B를 놓고 볼 때 누가 선생님입니까? 뭐 둘 다 선생님입니다. 현실은. 즉 10년, 20년, 10년 군생활하다 1년 전에 선생님이 됐든 지금 20년 동안 선생님을 하든 둘 다 명함은 선생님입니다. 왜? 현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일단 어디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 선생님의 특성을 볼 때 A는 선생님의 특성이 강합니까? 아니면 저 군인의 특성이 강합니까? 예, A는 선생님이지만 군인 같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특성보다는 아직 군인의 습성이 강합니다. B는 바로 선생님의 습성이 강하죠. 즉 똑같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로 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현재를 바탕으로 또 미래가 존재하지만서도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일들은 시간의 흐름 선상에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뭡니까? 바로 이런 현재와 과거 속에서 존재하는 현재를 보는 겁니다. 이 사주학은요, 바로 이렇게 시간의 선상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학문이고, 공간의 선상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학문이고, 또한 어떤 특정한 시간의 선상에서 또 다른 시간을 바라보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 가지고 볼 때, 자, 양과 음을 나눌 때, 양의 시간의 흐름, 시간은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지구는 한 방향으로 도는 그런 원이기 때문에 양의 흐름을 통해서 음이 존재하는 거죠. 양이 없으면 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만약에 요만큼 멀리 갔다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갔다 양이 그러면 음의 존재도 요만큼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더 멀리 갔다 그럼 음은 더 멀어질 수 클 수가 있습니다. 원 자체가 바로 그래서 양이 원인이고 음은 결과인 겁니다. 즉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즉 갑이 있기 때문에 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이 있기 때문에 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있어서 선생님이 된 지 1년 된 사람 있고 20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선생님이 더 정확한 선생님일까? 당연히 오래된 사람이 더 정확한 선생님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도 선생님이고 미래도 선생님인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목을 가지고 기준을 합시다. 목은 나무, 목에 분출되는 성분이라고 표현하든 나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든 간에 간목은 목이 시작된 거고 을목은 시작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간목과 을목 중에서 어느 것이 목의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을목이 목의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지난 시간에 다시 간목, 즉 간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간목이 원인이고 을목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 선상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일 때 그 간목은 기운이고 을목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더 많은 진짜 목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을목은 현재고 간목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걸 병화하고 정화하고 쳐도 마찬가지겠죠. 병화와 정화를 지금 어떻습니까? 병화는 과거고 정화는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진짜 불입니까? 자, 이것으로서 우리 다시 보는 사주학의 또 다른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겠죠.